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이 거의 없고 추세를 잘 타면서 수익을 얻어야 하는 주식이므로 단기적인 관점 1에서 3년에서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서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하라는 말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30년간 성장한 주식을 떠올려보자. 내 기억으로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대부분 경기 민감주인데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없어서다. 국내라는 성장의 한계,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내부 경쟁력 악화 등으로 기업 가치가 약화한다. 우리가 흔히 믿는 것처럼 우량주를 사서 장기간 투자하라는 말은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에 한해서 통용되는 조언이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거의 100년에 걸쳐 우상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량한 미국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크 인베스트는 증기기관, 철도, 전화, 자동차, 전기,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과거의 흐름을 거쳐 최근의 산업 흐름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고 본다. 즉 인공지능 AI, 에너지 저장, 로봇 공학,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블록체인 기술이다. 테슬라는 아크 인베스트가 선정한 파괴적 혁신 산업 가운데 인공지능, 에너지 저장 두 영역에서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테슬라는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경쟁 우위를 만들고 있고 이런 추세는 최소 10년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혁신 기업에 올라타야 하며 혁신 기업을 찾는 안목과 아울러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종목 선정과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당연히 ETF가 좋은 대안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대표 ETF인 SPY, QQQ, DIA를 1대 1대1 비율로 1년마다 리밸런싱 하는 방식이 제일 마음 편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는 S&P 500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배당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채권도 일정 비율 섞으면 변동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좋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권하지 않는다. 펀드 운용사와 달리 개인은 종목 선정에 자신이 있고 매도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낫다. 누구에게 수익률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없어 리밸런싱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냥 바이앤홀드가 답이다.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내리는 눈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주가 하락은 달아나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1926년 이후 미국에서 상장 주식 수익의 절반은 단지 90개의 파괴적 혁신 기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주식 시장의 수익률은 극소수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 기업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애플, 아마존, 텐센트,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 말이다. 나는 주식 투자가 완전히 공학이나 수학의 영역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인문학에 가깝다고 본다. 경제, 사회, 정치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목이 생긴다. 그리고 인류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는 가장 주된 방법은 갑자기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장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클라우드, 에너지, 전기차, 미디어, 전자금융 등의 시장을 꼽을 수 있다. 이 산업에 속하면서 경쟁 우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선도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시장의 선도 기업은 가치가 다소 높게 평가되더라도 매수해야 한다. 우리는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기 위해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파괴되는 시장에서 선두 주자는 어떤 기업인가? 선두 기업은 계속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가? 파괴적 혁신 기업의 성장이 멈출 시기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보자.
넷플릭스가 초기 OTT 시장을 점령해가던 시절에는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고객 데이터를 가진 유일한 기업이었다. 넷플릭스는 홀로 시장에서 성장했다. 처음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 국가 대부분에 진출했다. 물론 더 이상 성장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플, 아마존 같은 경쟁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독자적인 디바이스,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언택트 종목의 강세로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성장성은 미래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5년 후, 10년 후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역으로 성장이 언제 멈출지 알게 해준다. 대부분의 성장주는 성장이 멈추었다고 대중이 인식하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상식선에서 글로벌 시장의 파이가 모든 플레이어에 의해 각각 장악되면 전체 시장이 커지더라도 주가는 더 이상 상승하기가 어렵다. 어떤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시장 전체가 커지는 스토리가 있더라도 그 기업의 주식은 매도하는 것이 좋다. 이 상태는 파괴적 혁신이 끝난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은 2000년도에서 2010년 초반 매출과 EPS는 증가했다. 하지만 대중의 인식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커질 수 있는 시장은 없었다. 그래서 주가는 긴 암흑기를 거치다가 이후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매출원이 생기며 성장성을 얻고 주가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토요타. 2000년 초반까지 성장주였다. 지금도 높은 매출과 EPS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과점의 지위를 확보하며 성장성을 잃고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이 과점이 되었다고 판단된 순간부터 매수 대상이 아니다. 넷플릭스. 이미 글로벌하게 과점에 이른 주식이다. OTT 시장 규모는 증가하겠지만 급속한 성장은 어려워서 내 기준에서 매수 대상이 아니다. 테슬라. 전기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5%밖에 안 되는 상태다. 앞으로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7에서 80% 대체하는 순간까지 끌고 가도 되는 주식이다. 스타벅스. 이 기업은 이미 전 세계에 진출한 상태다. 시장 자체가 커질 수는 있지만 내 기준에서 매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스타벅스 페이 등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주가 될 가능성은 있다. 구글. 이 기업은 이미 글로벌 광고와 검색 시장에서 독점 상태다.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지만 주력 사업인 광고와 검색 시장에서의 성장은 멈춰서 매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또는 클라우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인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파괴적 혁신 기업의 제품 가격은 무조건 저렴해야 한다. 만약 투자하려는 기업의 제품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면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이론적으로는 수학 최증의 법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시장이 점점 커질수록 이익이 많아지는 시장이란 뜻이다. 요즘 플랫폼 기업들은 모두 이런 전략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한다. 기존 산업을 파괴할 정도로 비용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 말이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높이고 하드웨어 가격을 낮추면서 점점 네트워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최근 아이폰 SE 버전을 출시한 애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애플은 저가 스마트폰 버전을 출시하면서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제품 가격을 낮추면서도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잘 파악해야 한다. 획기적인 기술이나 자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용 우위를 유지하는 힘이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 파괴적 혁신 기업을 검토할 때는 소프트웨어로 경쟁 우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나 페이스북의 광고 엔진처럼 말이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인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있다면 충분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애플의 아이폰과 테슬라의 전기차가 대표적이다. 제조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활용할 기술이 없다면 항상 성장의 한계가 존재한다. 순수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택하자. 특히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디바이스, 하드웨어,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이다. 순수 제조업은 성장 기간이 짧다. 길어야 3에서 5년 정도다. 경쟁 우위를 구축해도 중국에게 언제든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다. 순수 제조업 투자는 오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성장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2차전지 기업, 즉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를 내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 국내 2차전지 기업의 성장성은 좋지만 순수 제조 기업이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9년 테슬라에게 온갖 특혜를 주며 테슬라 공장을 유치했다. 심지어 5대5 합작이 아닌 이전까지 어떤 자동차 회사에게도 제공하지 않던 순수 100% 자기 자본에 의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줬다. 이는 중국이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테슬라가 일부 가져가더라도 핵심 소재인 배터리는 중국이 차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때 배터리의 표준이나 규모의 경제를 중국이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다. 그래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이 미래에 선전할 기회는 많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배터리의 공급 부족으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테슬라를 보면 IPO 이후 수도 없이 30% 이상의 단기 하락을 맞았다. 만약 그 순간에 모두 매매로 대응했다면 지금의 수익률은 나올 수 없다.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홀딩이 답이다. 이는 오랜 경험에서 확률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는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